부동산의 관리는 주체에 따라 자기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또는 직접관리란 소유자가 보유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관리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기밀 유지에 유리하지만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위탁관리는 전문회사에 의한 부동산의 관리를 말하며, 위탁관리는 전문화된 관리를 할 수 있으나 관리 비용이 높고 기밀 유지에 불리합니다.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위탁 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혼합관리는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 관리의 편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관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관리는 영역에 따라 자산관리, 재산관리, 시설관리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란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 관리를 말하며, 포트폴리오 관리, 매입 매각 결정, 투자 리스크 관리, 재투자 결정이 포함됩니다. 재산관리란 보유 부동산의 임대 및 수지 관리를 말하며, 임대차의 유치 및 유지, 연간 예산 수립이 포함됩니다. 시설관리란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소극적 관리를 말하며, 설비의 운전 및 유지, 에너지관리, 건물 청소관리, 보안관리가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관리는 내용에 따라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관리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말하며 임대차 계약이 포함됩니다. 경제적 관리란 부동산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총수익에서 관리 비용을 뺀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를 말합니다. 기술적 관리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예방활동과 물리적 기술적 문제점을 찾아내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증개축 계획의 수립,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이 포함됩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을 말합니다. 30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체결해제해지 갱신 및 갱신 거절 등,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율임대차란 손익분기점 이하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기본임대료만 지불하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임대료를 추가 지불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를 말합니다. 비율임대차에서 총임대료는 기본임대료와 추가임대료의 합입니다. 기본임대료는 총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때에도 약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추가임대료는
총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에 추가 임대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제30회 A형 3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분양면적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예상 매출액이 분양면적 제곱미터당 20만원이고 기본 임대료가 분양면적 제곱미터당 6만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이 10%일 때 향후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대료는 1. 3,200만원 2. 3,300만원 3. 3,400만원 4. 3,500만원 5. 3,600만원 비율임대차란 손익분기점 이하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기본 임대료만 지불하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임대료를 추가 지불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를 말합니다. 기본 임대료는 임차인의 총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때에도 약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 임대료는 분양면적 50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6만원을 곱한 금액인 3천만원입니다. 추가 임대료는 임차인의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에 추가 임대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전체 매출액은 분양면적의 예상 매출액을 곱한 금액인 1억 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은 5천만원입니다. 추가 임대료는 총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값인 5천만원에 추가 임대료율 10%를 곱한 금액인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 3천만원과 추가 임대료 500만원의 합인 3,500만원이고 정답은 4입니다. 제35회 A형 2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임차인은 비율임대차 방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는 매장의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후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계약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고 매장 임대면적은 300제곱미터이고 임대면적당 기본 임대료는 매월 제곱미터당 5만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매월 3,500만원이고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면적당 예상 매출액은 매월 제곱미터당 10만원이고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면적당 예상 매출액은 매월 제곱미터당 19만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시 초과 매출액에 대한 추가 임대료율이 10%일 때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A임차인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 1. 1억 8천만원 2. 1억 9,320만원 3. 2억 8,320만원 4. 3억 1,320만원 5. 5억 3,520만원 비율임대차란 손익분기점 이하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기본 임대료만 지불하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임대료를 추가 지불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를 말합니다. 비율임대차에서 기본 임대료는 임차인의 총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때에도 약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월간 기본임대료는 분양면적 30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5만원을 곱한 금액인 1,500만원입니다. 연간 기본임대료는 월간 기본임대료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인 1억 8천만원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월간 예상 매출액은 손익분기점 이하의 매출액인 3천만원으로 추가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간 예상 매출액은 5,700만원이고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은 매월 2,200만원입니다.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간 추가 임대료는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 2,200만원에 추가 임대료율 10%를 곱한 금액인 220만원입니다. 전체 추가 임대료는 월간 추가 임대료 220만원에 6개월을 곱한 금액인 1,320만원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A임차인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총임대료는 연간 기본임대료 1억 8천만원과 연간 추가임대료 1,320만원의 합인 1억 9,320만원이고 정답은 2입니다. 건물의 생애주기는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로 구분됩니다. 전개발 단계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의 단계를 말하며 시장조사를 통한 건축계획 및 건축 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신축 단계란 건축물이 건축된 단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효용성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안정 단계란 신축 단계의 이익이 사라진 시기를 말하며 건축물의 경제적 기능적 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안정 단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노후 단계란 건축물의 설비가 노후화되어 철거가 필요한 시기를 말합니다. 완전 폐물 단계란 건축물의 유용성이 소멸하여 건축물의 경제적 물리적 가치가 거의 없어진 시기를 말합니다. 건물의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기능적 내용 연수, 행정적 내용 연수로 구분됩니다. 물리적 내용 연수란 건축물의 사용에 따라 만열 파손되어 물리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란 건축물의 경제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는 건물 감정평가의 기준입니다. 기능적 내용 연수란 건축물이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적 내용 연수란 법행정적 조건에 따라 건축물의 수명이 허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